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미국 주식이 대세인 요즘 또 시장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요. 암호화폐, 최근에 핫하죠? 암호화폐 관련한 뉴스도 저희가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또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나날이 또 인기가 많아진 저희 주식 네. 랩소디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일단 뭐 TSMC가 핫하니까 TSMC 얘기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주식 얘기도 주식 얘기인데 챗 GPT랑 이제 유튜브가 어제 계정 공유를 좀 막 하기 시작해서 그거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TSMC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TSMC가 이제 어제 자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이제 폐장하면서 4%가량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94.68달러고 폐장 이후에 잠깐 올랐습니다. 그래서 195.70달러로 어제 이제 마감은 했어요. 폐장 이후에 약간 올라서 0.52% 올라가지고 1.02달러 잠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TSMC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창이라고 이제 창업자가 이제 반도체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은 반도체 죽었다. 이제 뭐 그 예. 생태계가 죽었다 이렇게 예, 예. 말했더라고요. 예. 죽었다라고 이제 의미심장한 뭐그 뜬금없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약간 의미심장하고 화두를 던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TSMC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플링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보다 TSMC보다 저는 화웨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간과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올 초에 발표한 게 좀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화웨이하고 이제 경쟁하는 기사가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센트 910B에서 이제 이게 TSMC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그 이게 어센트 910B가 이제 화웨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이제 그쪽으로 따지면 A100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쪽 이제 저기 어디냐 엔비디아 쪽에 따지면 그쪽 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건데 성능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낫다고는 좀 보고 있고 이제 더 낫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A100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면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픽 장치가 뭐 앞서가고 있고 뒤서가고 있고 뭐 눌러도 계속 앞서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국이 앞서가는구나라고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갑자기 기사가 없어지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910C가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근데 910C가 양산 체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910C가 엔비디아 H100하고 또 그거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I 세 번째 하이웨이에서 나오는 그래픽 저장 장치 기능을 갖춘 이제 어센트 910B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라고 하고 이게 했을 때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하웨이가 엄청나게 이제 할 거라고 했고 이게 SMIC라고 중국 파운드리 업체랑 같이 해서 만드는 그런 장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쏙 들어갔어요. 초도 분량이 7만 개가 넘 거라고 하고 이제 기사가 지금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중국에서 기사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최근에 문제가 생긴 건지 저는 약간 미스테리합니다. 그렇네요.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눈치를 보고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했던 건지 아니면 뭐 뭔가 이게 그동안 이게 정말로 이게 했던 게 아닌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TSMC가 뭔가를 도와줬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 문제 제작을 실질적으로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뭔가 TSMC나 뭐 엔비디아 쪽에 뭔가를 했던 부분들이 TSMC가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랬던 게 아닌가 뭔가 미국이 의심하는 정황이 뭔가 좀 그랬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쯤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거나 뭔가 발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에 손잡고 이 어센트를 제조했던 그 SMIC 공동 CEO라는 분이 삼성전자 출신 대만인으로 이제 16년간 개발했던 양몽송이라는 분입니다. RSMC에서 이제 16년간 제작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SLML에 있던 분들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사실 SLML이 최근에 실적이 되게 슈퍼 의리였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동안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봤을 때 실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많이 실적에 대해서 뭔가 많이 감춰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이게 좀 뭔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이게 투명하지 않게 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진짜로 이게 중국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개발해 왔던 것인가 정말로 그런 게 약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8월에 나왔네요. 그죠? 네.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그런 네. 고성능의 네.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다, 출시를 할 네, 거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진전 상황은 없고 그 네, 과정에서 네. TSMC의 이제 논란들이 네,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정말로 이런 중국의 기술 발전에 TSMC가 도움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합리적인 어, 의심 약간 약간 그런 예. 물증은 없지만 네, 네, 이런 네. 심증적인 의심들이 계속 약간 가게 있을 수 되는 것 있고 근데 같아요. 사실은 이제 10월에 이제 대대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나와서 910C가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 아니 블랙웰이 화제가 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분야긴 합니다. 인공지능 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다른 분야긴 한데 엔비디아 H100하고 맞먹는 기술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들어보니까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멀티 다이징 패키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HBM 메모리 동칩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면 엄청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발전된 기능이라고 하는데 화웨이가 SMIC라는 곳과 손잡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SMIC가 이 정도 기능이 가능한 기업인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감춰진 기업이 물론 이 CEO 한 분이 이걸 다 이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궁금합니다. 네. 아, 이게 계속 의문을 좀 남기게 하네요. 출시가 네, 미뤄졌다는 네, 네. 부분에서. 네. 오. 물론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뭐 그런 어. 것들은 하지만 이게 기술이라는 게 첨단 그쵸. 기술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2020년부터 이제 미국이 계속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뭔가 누수나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막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선진국이나 뭔가를 앞서가는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막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적중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뭔가를 예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기 시작했고 중국도 이제 그런 걸 예상하고 이제 뭔가를 계속 뭔가 첩보전을 벌이고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20억 달러 규모 초도군항 7만 적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후속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단도 지금 대대적으로 기사를 썼던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후속 기사들이 없는 걸 봤을 때 그쵸. 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 또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네. 기사의 흐름을 잘 네.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후속 네. 기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보도 자체가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네, 네, 네. 이 내용에 관해서. 예. 아, 그런데 계속 이제 지금 중국 쪽에 관한 기술을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이것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계속 좀 더 심해지지 근데 제가 않을까? 볼 때는 이게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국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중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을 자꾸 뭔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뭔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예, 물론 미래 사회가 뭐 모든 싸움이 뭐 정정당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이게 그렇겠지만. 뭔가 이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뭔가 첩보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빼가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전 이건 좀 아닌데 물론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그럼 홍보를 하지 말던가. 그니까요. 예, 이게 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게 정말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막으니까 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방법이라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고 뭐 TSMC도 지금 뭔가 이 대표 아니 회장이라는 분이 뭔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한 느낌? 이런 느낌 좀 듭니다. 예. 여전히 좀 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또 TSMC 창업자분께서 예. 미중 이런 갈등들 때문에 반도체에 네. 관한 자유무역이 죽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술력에 관해서 네. 강대국에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되는 네. 것 같고 그럼 중국의 돌파구는 무엇일까? 지금 뒤처지는 기술력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게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뭔가를 따라가고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격차가 원체 빨리 나고 이게 순식간에 또 그다음 자기에 따라가면 또 앞서가 있고 또 따라가면 앞서가 있고 이런 차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또 예, 금방금방 뭐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후속 기사가 났을 때 뭔가 그러니까 이 연관 기사가 났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보고서가 지난번에 저희가 하이닉스하고 이거 보고서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났을 때 그걸 한번 우리가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까먹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 그 보고서가 났을 때 누가 이익을 봤을까? 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났을 때 지금 정말 그 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인가?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거보다 더 떨어진 것이 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 더 펀더멘털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투자의 방향을 좀 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그 보고서로 쓴 것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관해서도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최근에 냈거든요. 네. 나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애매하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네.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반성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미국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미국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미국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 미국스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물 건너 다른 분 같으세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000원 조정, 그러니까 10,000원 조정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우리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틀렸고 네,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고수를 한다 그 네. 관점을 이러면서 이게 뭔가 뭐 잘못했다는 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가 브랜드에 맞지 않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브랜드에서 그렇게 했다는 평가를 하고 게. 그렇게 하는 거조차 좀 뭐랄까 경솔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쵸. 네. 참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을 아니 그런 거보다 그런 저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런 브랜드의 그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쌓아온 그 윗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한다?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동안 유구하게 많은 보고서를 역사적으로 많은 괜찮은 보고서를 냈던 분들한테 그렇게 입장을 취한다?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이번에 모건 스탠리 그런 보고서로 네, 네. 인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또 앞으로의 보고서들도 봐야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실망이 저도 굉장히 좀 많았었던 네, 네, 네. 그런 보고서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챗 GPT 네, 이야기도 네. 할 거잖아요, 네. 본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짜 챗 GPT라뇨? 이게 가짜 네. 챗GPT라 유사 챗GPT라고 유사 할게요. 챗 예, GPT. 너무 많습니다. 네. 요즘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실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유사 챗GPT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챗GPT를 치시면 챗GPT가 사실 MS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그 구글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구글이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GPT에 대해서. GPT는 R 오픈이라는 그 로고를 가진 그가 이제 원래 거예요.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치시다 보면 R 오픈이라고 원래 게 있어요. 이건 챗 GPT 사이트가 아닙니다. 보시기에는 챗 GPT 같으시만 저도 이거 써본 거 네,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리키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네. 예, 어머.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들어가시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약간 아니 주소가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약간 챗 GPT 뭐 넘버 원에서 챗풀 네. 뭐 이렇게 해서 3천만 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쓰면 이렇게 되고요. 가격도 훨씬 챗 GPT보다 쌉니다. 그래서 1년 쓰시면
한 69,000원 정도 되고요. 제가 잠깐 보시면 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게 훨씬 더 싸고요. 가격도 훨씬 싸고 뭐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뭐 계속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통 쓰시게 되면 네. 챗GPT를 이제 쓰시잖아요. 아, 제가 이제 이게 나오시면 뭐 뭘 치는지 다 나오는군요. 챗GPT를 쓰시면 보통의 챗GPT를 쓰시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괜찮습니다. 네. 챗GPT를 쓰시면 챗GPT를 제가 쳐볼게요. 챗GPT를 칩니다. 아, 자꾸 이상하게 나와요. 챗GPT 쳐볼게요. 예. 이렇게 치시면 이제 네. 요게 이제 원래 원래 챗GPT. 예, 요렇게 챗GPT거든요. 요게 챗GPT인데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런 것도 잘 나옵니다. 이게 여기 나오면 이제 잘못 들어가서 이상한 것들을 결제하게 되고 이제 결제를 하시면 1년치가 75%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 보통 챗GPT 하면 220불이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돈 한 28,000원 정도 네. 되는데 엄청 싸요. 할인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결제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 괴롭게 되십니다. 왜 괴롭게 돼요? 더 많이 결제되나요? 그렇진 않나요? 아니 제가 많이 결제될 수도 있고 요 사이트는 더 많이 결제되지는 않은데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 가짜 챗GPT 앱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뭐 오픈 AI.com이라든가 뭐 트라이온 챗GPT도 있고요. 트라이온 웹이라는 배너가 표시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가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제 난리 나십니다. 이런 거는 계속 결제돼서 뭐 나중에 뭐 처음에 15불, 20불 뭐 엄청나게 결제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멀웨이나 뭐 악성 코드가 발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를 해서 1년 동안 또 결제를 해버렸죠. 또 이게 했더니 너무 싼 거예요. 75%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결제를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1년짜리 결제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활용을 써보셨어요? 아니 이제 딱 보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느낌이 쎄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더니 이제 이게 결제를 했더니 원래 챗GPT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썼던 챗GPT하고 약간 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나오게 이제 그 전에 했더니 이제 좀 다른 용도로 나와서 이제 환불을 하려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불이 안 되고 무슨 계속 뭐라는 거지? 창이 나와요. 이제 들어가면 요 창이 나오면 요 부분들은 잠깐만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창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창이 계속 나와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여기는 계속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메일을 이제 환불 메일을 보내게 되면 메일을 주소를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못 올려놔요. 그래서 못 보내게 돼 있어요. 계속 반송이 돼서 와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반송이 돼서 와서 계속 보냈더니 계속 로봇이 반송을 시켜요. 에러를 시켜요. 에러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찾아 들어갔더니 링크가 하나 있어요. 들어갔더니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갔더니 답변이 와요. 자기네들은 이 반송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 페블닷컴이라고 얘네 우리 그 이니시스처럼 네. 이런 것만 결제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 가서 또 결제를 해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했더니 전화를 걸게 돼 있어요. 제가 전화를 또 걸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영어로. 그래서 막 해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뭐 채팅을 하라고 해서 채팅을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채팅했던 창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래요? 보시면 이제 채팅했던 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제 막 하면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막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이제 로봇이랑 이제 봇이랑 막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메일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뭐 해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지를 하게 돼서 해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해지를 해서 이제 해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해지를 해주네요. 아니 여기서 이제 해지를 해준 거죠. 결국엔 해지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 해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해줄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해지를 해지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읽어보니까 해지를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지를 하셨어요? 불굴의 집요하게? 불굴의 의지로. 예. 불굴의 의지로?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 제가 메일을 한 10번 정도 보내고 링크를 타고 가서 메일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일을 계속 찾고 관련된 메일을 계속 찾다가 계속 해지를 안 해주시길래 계속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그쪽에서 해지 메일이 왔어요. 자기네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는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걔네들이 해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고 아직 그나마 저는 좀 이게 유사 메일이라서 그나마 좀 괜찮았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 해지를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죠.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반송이 계속 돼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행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과정을 다 녹화를 하거나 과정을 다 캡처를 해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계속 그렇게 과정을 녹화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환불을 해준다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결제를 하실 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결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이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들이 유사 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챗GPT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오픈 챗GPT라든가 뭐 오픈 뭐 GPT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그 챗GPT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광고를 합니다. 이쪽 광고를 하기 때문에 상행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속기 쉽고 너무나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영어가 또 이제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힘듭니다. 뭐 채팅도 영어로 다 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게 다 로봇이 보시기 때문에 대화를 되게 힘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보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로봇이 다 하기 때문에 채팅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소통의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대화도 되게 엄격화해서 거기 맞는 이야기를 딱딱 적당하게 해야지 대답도 적당하게 오는 거지 알고리즘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면 다 이상하게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서 어쨌든 되게 힘들게 되는데 그리고 꼭 확인 메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메일을 받으시고 그걸 받고 나서 이 대화를 끊으셔야지 안 그러면 뭐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하실 때도 그걸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거를 받고 하셔야지 되게 이 뭐랄까 이 만드신 분들이 되게 좀 의도가 아주 못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불할 때 원칙을 정해 놓습니다. 보통 이런 거 챗GPT 같은 경우 이제 GPT 유사 GPT 같은 경우에는 그 10번 이하로 쓰거나 뭐 5번 이하로 쓰고 기간을 뭐 5일이나 10일 정도 안에 해야 된다고 정해 놓습니다. 그 안에 환불 규정을 딱 정해 놓습니다. 제가 썼던 거는 9월에 만들었더라고요. 어머. 만들지도 얼마 안 됐어요. 딱 9월 23일인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쓴 게 이제 10월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트리키에서 만들었으니까. 트리키에. 예. 트리키입니다. 예, 트리키. 예.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예. chatgpt.com 챗봇 API.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환불받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으셨겠어요. 네. 7만 원 받은.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7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 결제로 네, 자동 결제고 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게 해놨으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결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제는 페블이라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그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챗GPT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넘기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제와 이제 자신들이 집행하는 건 서로가 다릅니다. 예, 서로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해주신 게 챗 GPT에 관한 스캠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네네. 스캠 사이트, 유사 사이트에서 자동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튀르키예 이제 산이고 네. 또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여러 네. 가지의 이제 유사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 자동 결제를 신청을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제가 또 스캠하면 또 할 얘기 또 많은데. 그리고 스캠이죠 이거. 스캠, 데이트 네. 스캠 좀 조심하십시오. 데이트 스캠, 데이터요? 데이트? 데이트 스캠. 그거 데이트 스캠 조심해야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데이트 스캠이 카톡이나 이거 관계는 없긴 한데 음, 갑자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 얘기 하셔야 되죠. 10분 남았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한 5분 남겨 드릴게요. 네. 데이트 스캠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스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드리면 데이트 스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올 겁니다. 데이트 스캠이 뭐냐면 메일이 옵니다. 잘 모르는 분의 여성이나 남성이 잘생긴 보통 군인이라고 해서 옵니다. 군인. 여자분도 많이 있고요. 오던데요? 남자분도 네. 군인이라고 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지리아나 이라크나 이렇게 해서 군인으로 옵니다. 위장해서 보통 잘생기고 뭐 의젓하고 약간 의젓하고 여자도 약간 이쁜 이런 군인으로 해서 이제 여군이나 미군으로 해서 옵니다. 군으로요? 예. 근데 이런 사진들은 이분하고 상관없는 그냥 이분들은 어디서 보내냐면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보내는 분들입니다. 전혀 여우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메일로 계속 보냅니다. 아주 달콤한 메일을 계속 보내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한 50대, 60대나 이렇게 해서 계속 스캠 이렇게 보냅니다. 사진도 보내고 자신들 사진이랑 매일매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받는 분들은 되게 달콤한 메일로 영어로 오고 되게 쉬운 영어로 계속 옵니다. 번역을 하면 되게 쉽고 우리 요즘 번역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예, 아주 쉬운 번역으로 쫙 옵니다. 들어보면 달콤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스캠에서? 돈입니다. 돈인데 결국에는 환전을 해달라는 거고요. 자신이 갈 때 줄 테니까 돈도 많이 요구하지. 처음에 조금씩 요구합니다. 환전을 해주고 자기가 지금 돈을 못 바꾸니까 한국에 갈 건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 데이트 스캠의 그거는 결국에 돈인데 생각보다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잃는 분들 바보 같죠? 네. 근데 생각보다 돈을 잃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돈을 생각보다 잃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긴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이게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메일이 오가면 여러분들이 그 펜팔하고 비슷해서 마음이 싹 지속적으로 이게 이렇게 오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게 뭐 웃길 것 같은데 나는 안 속을 것 같죠? 이게 생각보다 웃기지 않습니다. 데이트 스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내는 분들이 성별이 여성이지만 보내는 분들은 남성입니다. 카톡으로도 오거든요. 카톡으로도 오고 이렇습니다. 카톡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그 메일로도 오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오다가 메일로도 하고 막 이럽니다. 서로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이러시거든요. 이게 자기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다 가짜죠. 가짜고 다 이 인터넷에서 긁어서 보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디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한 분을 정해서 그분 걸 보내는 겁니다. 그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분 걸 보낸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많게는 몇백에서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 몇 억까지 돈을 막 보내는 생각지도 그러니까 바보 같은데 한국에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게 보내고 나면 땡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아요. 근데 자기도 왜 보내는지 모르고 나중에 속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위안을 얻으시고 약간 막 이런 메일을 보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이게 여자분인 줄 알고 보내고 너 남자지 이렇게 딱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욕설을 하면서 진짜 남자였던 거예요. 진짜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나는 여자인 척하면서 그래서 내가 폴리스인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진짜로 너 어디 있고 근데 내가 저 보내겠다 인터폴에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도망가고 삭제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미군을 하고 뭐 어디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이버상에서 친절한 호의나 어떤 것들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스캠 진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챗GPT 스캠도 있지만 데이트 네. 스캠도 있고 다양한 네. 방식으로 우리가 네. 온라인상에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활용하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시대에 관한 폐허 같은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시죠 이제. 저 할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이제 자료를 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띄워놨습니다. 오늘 자료 같이 보시면 그거 말고 첫 번째 자료로 그러네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 차트를 먼저 보고 싶은데
다운을 안 받으셨구나. 받았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이건가요? 그 전 거요. 바로 전 거요. 이건가요? 잠깐만요. 어떤 건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열공 중이어서 요즘에 자료가 좀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그러면 원래 있던 거 띄워주세요. 이거 네. 원래 있던 거 띄울까요? 네, 그거 띄워주셔도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 7만 달러가 넘어섰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비트코인 고점이요 7만 3천 달러였거든요. 그게 이걸로 할까요? 역사상 사상 최대 가격. 지금 저 검은 색깔 차트로 보이시는 그거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7만 달러가 됐고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하나로 9,900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올랐냐라고 하자면은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라 또 트럼프랑 지금 가장 열심히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을 우리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뭐 테슬라 차량의 결제 시스템으로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제가 말하는 순간 비트코인 7만 1,000달러 선 돌파해서 조금만 더 돌파하면은 고점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비트코인에 관한 ETF에 관한 유입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하루 동안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들어갔다 나가는 돈들이 이제 수만 번, 수백 번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 총량을 봤을 때 오늘은 총 유입이다라고 하면은 초록 색깔 선으로 이렇게 솟아 있는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총 유출이다. 판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밑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오늘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보시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뻗어져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량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중간중간에 고점을 찍잖아요. 이 차트, 검정색 차트로. 그때 눈에 띄는 게 초록색 차트들이 이렇게 쭉쭉 솟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많을수록 비트코인도 계속 고점을 찍어가는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본부장님 디커플링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커플링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맨 위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 헤드라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글로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은행이죠. 선거 전까지 비트코인 7만 3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장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ETF가 최근에 유입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최근 유입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ETF 처음 출시됐을 때만큼의 이제 유입량까지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트냐면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IBIT, FBT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을 운용하는 11개 정도의 운용사가 있잖아요. 그 운용사들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대 거대 운용사인 블랙록이 차지하는 점유율이고 그 다음이 피델리티라는 또 미국의 유명한 은행이 있거든요. 그 글로벌 은행이 피델리티가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운용사들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점유율이 지금 IBIT, 블랙록이 가장 많고 그 다음 2위가 피델리티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순위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블랙록이라는 이제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들의 큰 손도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모멘텀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관한 나스닥 시장에서의 흥행성 여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저도 사실은 조금은 전망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얘기했던 선거가 지금 2주도 안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 73,000에 도달을 할지 그거는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의 하나로 1억 원 가까이 도달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방송이 방영될 당시에 또 돌파를 했을지 안 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가격이랑 또 우리가 ETF에 관한 현금에 관한 자금 유출과 유입 흐름들 요거 여러분들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 저희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못한 내용들 좀 있잖아요. 아, 예. 네, 추가적으로 5분이 남은 건가요? 네, 저희가 아, 5분 저는 늦게 시작을 시간이 해서 네, 5분 남은 줄 정도 몰랐습니다. 남아서 제가 그거, 이제 네, 어제 이제 준비한 거. 그러면 예, 조금 준비한 거 더. 마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OTT 서비스 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OTT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음, 그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음. 구글 계정을 막으면서 이제 그걸 했잖아요. 음. 저희가 이제 공유 공유 못하게 계정을 막으면서 했죠. 이제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이제 음. 그랬었는데 그 이게 뭐 편법이긴 한데 음. 그 유튜브가 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료 절감 때문에 국가별로 구독료가 달라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게 국가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궁금해요. 터키가 네. 3,800원이고 인도가 아. 뭐 6,400원이고 진짜 싼 데는 뭐 7달러인데 근데 그거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면 좀 더 부과하는 그런 것 건가?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뭐, 거야. 뭐 그리고 이제 아. 기본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건 음. 우리는 가족 공유제 같은 걸 아는데 음. 가족 요금제 같은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가족 요금제 네, 같은 네, 게 네. 없잖아요. 이게 가족 요금제를 가족들끼리 쓸 수 있게 묶어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한 아이디로 네. 지역과 상관없이 네네. 그런 요금제들이 아. 있어요. 패밀리 요금제 같은 게.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는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묶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VPN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깔아서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 요금제가 비싸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한 14,0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요금제가 최근에 올라서 너무 비싸니까 우회하는 방법으로 요금제를 많이 뭐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쓰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VPN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이제 터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뭐 이런 분들,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3,800원 뭐 이렇게 해서 5,000원, 뭐 6,400원, 뭐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많이 쓰셨던 것 같고 나이지리아도 같은 경우는 진짜 싼데 740원이었어요. 와. 대박인데요? 네. 부장님? 근데 이런 거 다 막았어요 최근에. 아. 그래서 이제 뭐 점차 막히는 나라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최근에 어제 날짜로 거의 다 막아버렸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정책이 수익률이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많이 나왔는데 수익률이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익성이 좀 없었나 네, 봐요. 네, 네. 지금까지 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넷플릭스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는. 따라하려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 하는 우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느슨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네.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또 배당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되게 네. 좋게 봐요. 네, 저도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5%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수익 창출을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업이익에는 조금 안 좋은 맞습니다. 영향이 네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유튜브가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정책은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건 고맙다. 되게. 네. 그건 고마운데 유튜버로서.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꿀 만도 하고 수익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튜버들이 떠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하겠죠. 뭐 그걸 뭐 45%대 55%로 해서 줄인다고 바꿔도 사실은 해도, 유튜브는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구글 애드센스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좋아요. 정책입니다. 맞아요. 자신들이 그 어떤 가져갈 수 있는 상당 부분을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나름의 저는 이 부분도 그 국가별로 구독료를 다르게 책정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스르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이제 경제 사정이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독료를 책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10,000원, 아니 14,000원. 14,000원 올랐어요? 네, 오른 지꽤 전 됐어요. 그래서 광고 보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광고 근데 이거를 프리미엄을 한번 쓰시면 그 다음부터 전 못 쓰겠어요. 못 내려가요.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요.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한번 이걸 쓰시기 시작하면 네. 광고 요금제를 못 씁니다. 전 못 쓰겠어요. 못 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요금제를 프리미엄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비싸지 우리? 예. 14,000원이 너무 네, 너무 비싸요. 비싼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음. 뭐 예전에 8,000원대였는데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그냥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게 어제자로 다 막혔다고 다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던 분들이 근데 사실은 편리한 것들을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 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가족제 이렇게 좀 약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튜브의 이런 수익 구조 변화에 관한 정책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랩소디 저희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저희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